이제까지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이번 주까지 일단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고, 이제 금요일 옵션 만기 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무역 협상에서의 진전이 가장 크겠지만, 어떤 게 또 있나요? 특히 금리가 굉장히 최근에 걱정을 많이 끼쳤잖아요. 금리가 10년물 4.5%, 30년물 5% 모두가 한번 두려워했었던 그 수준에 다시 육박하면서 이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금리도 많이 내려왔고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는 5월 9일 날 잠깐 보합인데 이제 4포인트가 내려져. 4포인트. 예, 그래서 0.07%가 떨어졌었는데, 그거만 빼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일 연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 상승세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 이거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다 여전히 괜찮은 거. 특히 어제 월마트하고 디어 이런 데서 이제 시스코 이런 데서 실적을 내놨는데, 걔네들은 4월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1, 2, 3월이 아니고요. 2, 3, 4월인 업체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4월까지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들이 발표지고. 그럼 왜 좋으냐라고 보면 4월까지 사실 소매 판매나 이런 거 봐도 좀 예상보다는 약간 안 좋았지만 여전히 플러스거든요. 0.1% 어제 늘어난 것으로 나왔죠. 그것도 3월에 워낙 1% 이상이 너무 뛰어난 이 선구매로 인해서 뛴 다음에도 4월에도 유지됐다는 점. 유지가 됐다. 그리고 4월 소매 판매에서 특히 시장이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이 매출이었어요. 소매 판매는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의 한 43%를 차지하는 어떤 요소거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상품과 관련이 있죠.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소비인데, 그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레스토랑과 바는 제가 어려우면 안 가죠. 그렇죠. 예, 팁도 안 너무 가죠. 비싸고. 예, 안 가는데 여전히 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지표들, 소프트 데이터만 내려갔을 뿐이지 소프트 데이터를 제외한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고, 기업 실적도 괜찮고, 관세도 내려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소프트 What if? 아무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지금 상황 보면 그냥 관세 때리고 그냥 관세 내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그냥 그래도 계속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도 없고 생각보다 소비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대로 간다. 뭐가 나쁘지? 그냥 관세만 좀 올라갔을 뿐이야. 그거 낼 수 있잖아. 이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상품은 어차피 미국 경제 전체가 30조 달러짜리잖아요. 1년 GDP가. 근데 수입액은 3조 달러에 불과해요. 10%에 불과하고, 거기에 10% 더 매기면 3천억 달러 더 내는 건데, 내고 그냥 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부터 막 나오고 있는 이 예산안을 보면요. 예산안이 금리에는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니까. 그렇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국채금리가 올랐었는데, 긍정적인 점은 뭐냐 하면 이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동안은 도지로 줄이고 이러면서 재정 절벽이 오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동안 GDP 7% 이런 거를 막 적자를 내면서 경기 부양을 계속 해왔는데, 그걸로 살아남았는데 지금 그게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여기 이 아이비를 맞고 있다가 그걸 빼면 어떡하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감세안을 보니까 아니네. 돈 더 쓰겠는데. 전혀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채권 시장에는 안 좋은 요인이지만 주식 시장에는 왜 안 좋겠습니까? 더 많은 유동성을 펌핑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결국은 이 4월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와 소매 판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처음에는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왔다가 이게 기업 마진 압박이니까 증시에 안 좋다고 했다가, 소매 판매도 둔화하니까 페드가 금리를 더 내려주겠구나로 갔다가 근데 서비스는 괜찮네, 그럼 소비는 괜찮은데? 로 갔다가 솔직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가? 어제 증시도 오르고, 심지어 금리는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도 오르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결국은 자금 흐름의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성이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이번 주에만 330억 달러가 이번 주에만 줄었고요. 영래포 잔고도 300억 달러가 이번 주에 또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목요일 하루에만 150억 달러 정도가 이 인출을 해갔다고 하는데 영래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쓰는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영래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잉여 유동성. 그러니까 그냥 남아 돌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돈이 인출돼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딘가로 들어간 겁니다. 영래포 잔고가 줄었다. 그러면 시장에 그만큼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 300억 달러가 지금 시장 어딘가로 갔다는 거예요. 특히 어제.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증시로 가서 주식을 사고 채권 시장으로도 가서 채권도 사고 이러다 샀겠죠. 보니까 네.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증시는 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데 특히 페드도 지금 이 지난주와 이번 주 연속으로 지금 어쨌든 페드가 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양적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였죠. 양적 긴축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채권을 페드가 가진 채권을 파는 거잖아요. 없애고 있긴 있는데 그 당분간 이 엑스데이트가 오는 지금 재정이 사실 이 부찬도 때문에 막혀가지고 끝나는 재무부가 현재 TGA 계좌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 남은 돈을 쓰고 있죠. 더 이상 이제 국채 발행을 못하고 세수 들어온 돈 그리고 남아있는 돈,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TGA 계좌에서 이번 주에 300억 달러가 또 나간 거고, 그 얘기는 이게 뭐, 실물 경제든 시장이든 어디론가 흘러간 거예요. 실물 경제는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으로 다시 흘러오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쨌든 계속 확보가 된 거죠. 페드도 이번 주에 뭐, 본드를 샀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본드를 사요. 사긴 사는데 이런 겁니다. 페드는 기본적으로 QT, 그러니까 본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4월에 이번 기간에는 긴축을 거의 안 할게라고 이제 확 줄여놨잖아요. 이 줄여놓은 상태니까 거의 지금 긴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매달 돌아오는 이 만기 맞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기를 많이 맞으면 새로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100억 달러 요거만 줄일게라고 해놨는데 만기 막는 게 300억 달러예요. 그러면 200억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페드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도 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또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에는 또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결국은 뭐 그것이 스텔스 양적 완화다라고 비난을 받든지 어땠든지 간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들어오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난 과거 10년간에 보면 미국 주식을 누가 가장 많이 샀냐라고 보면 기업들이에요. 자기 주식을 자사주 매입이에요,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이 다시 돌아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TGA 계좌에서 계속해서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영래포 잔고도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도 되게 높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여지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그리고 거죠. 사실 지난주 들어서 이제 달러가 다시 약간 강세로 돌아갔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 수준으로 99까지 갔다가 지금 101 수준까지 높아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그 얘기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소한 빠지지는 않고 있다. 그 얘기죠. 예. 4월에는 사실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빠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달러를 보면 달러가 그 인덱스라고 그 기준점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외 투자자들도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다시 빅테크를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은 되게 좋아요.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베센트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식의 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이제 민간으로 옮기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도 줄이고 이 채권 발행도 줄이고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공약이 결국은 이렇게 또 물론 뭐 민간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겠지만 돈 풀기로 다시 또 귀결되면서 증시는 회피하지만 이것이 또 시한폭탄 돌리기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는 또 근데 요즘 듭니다. 시한폭탄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한폭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만 보면 일본 GDP의 250%가 국채 빚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아직 100% 약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많이 있죠. 사실 그게 겁나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게 어떤 끝을 그렇게 가면 어떤 끝을 그러니까요. 보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인 거지. 이게 재정 타락이죠.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페드가 마구 사고 이미 뭐 한 6, 7조 사 있지만 더 많이 사서 뭐 20조 산다고 그러면 페드를 못 믿겠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재정 타락으로 또 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일본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있기는 예. 하죠. 지금 좀 매크로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 목요일 기준으로 미국 헤지펀드들, 기관 투자자들의 이 1분기 말까지의 거래 내역이 또 공개가 됐죠. 작년에 굉장히 중국으로 중국 투자를 이제 할 때다라고 이 굉장히 펌핑을 했었던 그런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이번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4월 2일이 관세가 공개된 날이니까 1분기 말 3월 31일은 아직 그 관세의 정책의 이 본 모습을 보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중국 비중을 좀 줄인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월스트리트에서 중국에 이제 굉장히 외쳤던 차이나불 예. 중국 모든 거를 사라. 작년 10월이었던 차이나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마이크 테퍼가 나와서 데이빗 네. 테퍼가 나와서 모든 걸 에브리띵이라고 얘기했죠. 차이나 에브리띵을 사겠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샀어요. 네, 진짜 샀죠. 뭐 그게 내가 주식이든 ETF든 선물이든 뭐든 다 사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다 사서 진짜 4분기에 보니까 다 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1분기에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관심사였던 거죠. 근데 이 1분기에 보니까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뭐 K웹, FXI 같은 ETF는 당연하고 뭐 핀더더,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 등등등을 지금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이 알리바바 핀더더는 굉장히 포트폴리오에서 1, 2위로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줄였고 이렇게 중국을 많이 축소를 한 이 헤지펀드들이 또 많습니다. 뭐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김현석 선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잘 맞지를 않아서 잘 안 보죠. 예. 마이클 버리는 빅쇼트 옛날에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크게 벌어서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맞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항상 비관적이에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치는 사람인데. 주식은 너무 비관적이면 사실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중국을 지금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손이시군요. 한 100만 원? 그런데 지난 1분기를 토대로 보면 중국만 관세를 계속 높였죠. 예, 2월에 한번 높이고 3월에 한번 높이고 4월에 상관관세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계속 비중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거의 디커플링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베센트가 디커플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직 뭐 덜 헤어져서 아직 못 헤어져서 그런 거지 헤어지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중국을 1분기에도 많이 늘린 브릿지워터, 오크트리 등도 있습니다. 브릿지워터는 알리바바 바이두를 엄청나게 샀고요. 메타는 팔고 스파이도 팔았는데 알리바바랑 바이두는 엄청 샀고요. 오크트리도 바이두하고 빌리빌리, 중국의 유튜브라고 하는 바이두랑 빌리빌리를 신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가죠. 브릿지워터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을 망가뜨린다. 그걸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막기 때문에 미국 자산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해외에 베팅하자. 유럽이나 중국에 베팅하겠다. 워낙 싸니까.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오크트리가 간 거는 하워드 막스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자긴 하지만 싸면 들어가는 가치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3월 말쯤에 중국 주식이 많이 내리고 나서 그때 저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1분기 말이니까 그 이후로 또 정말 뭐 요즘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시장이니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3월에 샀으면 지금 많이 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이 미국 관세의 피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중국 합의가 또 나오고 나서는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공히 다 이제 중국 증시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 전망도 올리고요. 네. 예. 이게 또 뭐 중국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인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근데- 얼마 전에 이 중국 하고 나서 미국의 경제 전망, 성장 전망도 올렸죠. 예, 0.5% 올해 성장할 것으로 봤다 1% 올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가들도 이 S&P 목표치를 올해 말 5,900에서 6,100으로 높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 월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는 못 맞추겠지만 전략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맞출 수 있어. 그쵸. 일단 오르면, 오르면 따라 올릴 거야. 떨어지면 따라 내리겠구나. 그죠. 항상 그것이, 그래서 뭔가 시장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것도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 갈 때.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요. 대체적으로 물론 경향성이지만은 데이빗 테퍼 같은 경우에 중국 기술주, 중국 비중 많이 줄였지만 동시에 미국 기술주들도 많이 비중을 축소했어요. 마이크론, 램리서치, ASML, 퀄컴,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리프트, 아마존 다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아마존, 메타, 구글, 비스트라는 이 탑 10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기술주들, 반도체주들을 좀 많이 줄이는 것이 보여서 이게 미국 기술주의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쏠림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인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4월 초에까지 떨어질 때 기술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1분기에 많이 줄였으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방향.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지금은- 이후에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주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최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기술주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모두 다 20% 이상 떨어지고요. 뭐 테슬라 이런 거는 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다시 50% 60%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 복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다 오른 게 아닌가라고 했더니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골드만삭스의 또 마켓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금요일날 맨날 해서 제가 가끔 듣는데 거기 나온 이 기술 쪽 골드만삭스에서 기술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이제 플랫이야. 똑같아졌어. 앞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 원래 이게 매년 최근에 한 20%씩 매년 올라왔는데 이제 플랫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빅테크는 사실상 금과 비슷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앞으로 뭐 지금의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투자를 잘 해서 자본 수익률도 좋은 회사 또 이 성장성이 그렇게 담보된 회사 그게 뭐겠어요. 미국 기술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미국에서는 하나를 사야 한다면 기술주가 차라리 나아 보인다. 뭐 유럽에서는 밸류에이션은 높긴 높아요. 밸류에이션 높고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한 얘기도 그동안 왜 테크가 그러면 20%까지 다 넘어 떨어졌었냐라는 건데요. 관심이 이 마이크로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로 가면서 테크에 대한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AI 테마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들었다가 지금 매크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하고 합의가 되고 뭐 이런 줄줄이 이제 앞으로 합의가 될 것이고 결국 트럼프는 이 미국 경제를 침체까지 떨어지게 만들진 않아. 그 전에 다 후퇴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도박 사이트 켈시에서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거기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혼자 트럼프가 올해 때린 모든 관세를 없앨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25%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25%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모든 지금까지 떼는 관세 다 없앨 거야. 라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관세가 나오면 경제 침체가 안 가고 관세가 있으면 경기 침체가 가고 경기 침체가 가면 관세를 없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좋아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어떤 경제 걱정 사라졌다. 트럼프는 절대 미국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지 않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AI로 지금 사람들의 신경이 쏠리면서 결국은 그냥 그래서 AI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에 중동 가서 이렇게 하면서 중동에 사실 뭐 중국 매파들이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많이 파는 게 맞아? 사우디는 언제든 중국하고 붙을 수 있고 UAE도 마찬가지야. 거기 9.11 때 우리 했던 나라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데 트럼프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안 팔아. 그럼 어디서 사겠어? 화웨이 칩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애들 돈은 있고 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가 안 팔면 화웨이 칩을 사겠지. 결국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 라는 생각. 젠슨 왕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